후보 단일화가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관계자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저와 함께 대화를 한 결과 반드시 후보 단일화는 한다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가닥을 확실히 잡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경북, 대구 이런 쪽으로는 또 우리가 정책적인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수도권은 또 완전 자유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또 각 지구당별로 방법론은 조금 달리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제목은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이 모든 출발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의 뜻을 흡수하지 못함으로 사실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고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후보 단일화만이 이 자유우파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대로 이 방법 외에는 자유우파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병우 TV를 통해서 간접적인 최초의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과연 광화문에서 이룬 김문수 자유통일당이 이것이 자유우파를 단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분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76대 24로 반드시 이 새로 만들어진 자유통일당이 자유우파 전체를 단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가 응답자의 76%가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는 24% 아니다, 분열시키는 대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24%로 이제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6%의 이 자유통일당이 자유우파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76%의 성향을 보니까 다 거의가 다 여러분 공병우 TV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성향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성향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대답한 24%는 거의 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자유통일당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우파의 지지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첫 번째 사건인데 76대 24로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 신당의 돌풍이 일어나는가? 이거 첫 간접적인 여론조사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면 정식적인 여론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아마 저는 90대 10으로 나올 것입니다. 90대 10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대변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어떤 말도 안 되는 저런 불량한 사람들을 공천심사위원장들로 임명을 해서 유승민하고 단일화를 해서 간다고 하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 찰나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왜 당이 그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대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이 국민들의 그 열기와 또 그 의향을 잘 읽어내서 이분들이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내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선포하니까 보십시오. 2주밖에 안 되는데 76대 24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한 달쯤 지나면 90대 10으로 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뭐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을 뭐 비난하거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을 제가 폄훼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추워도 단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섬겨왔던 당이요, 섬겨왔던 또 황교안 대표님이 저렇게 가라앉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별히 3일 전에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에서 황교안 대표님을 제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첫 여론조사에서. 두고 보십시오. 4월 총선 끝나면요, 윤석열의 절대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뻔합니다. 갈 길이.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국민들이 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퐁당 빠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에는 결국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 후보로 난 절대적으로 굳히고 갈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여기 저 유튜브 언론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니까 틀림없다.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는 역사는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그 상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거의 원칙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200석 이상이 돌파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지 간에 200석을 돌파하여 종북으로 가려고 하는, 북한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저 문재인의 의도를 철저히 다 막아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반이 이제 견고하게 다져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 이 광화문 세력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정책에 대한 실정, 정책에 잘못한 것, 그것을 비판하는 쪽으로 전체 초점을 맞춰 있고, 우리는 아니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책 잘못한 걸 비판 정도 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반드시 끌어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문재인의 의도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사고를 치게 돼 있다. 그동안에 했던 언행이나 지금 정책이나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하는 걸 보십시오. 저 검찰 뭐 윤석열 손발을 다 잘라놓고 추미애를 법무장관 시켜서 국토를 전체를 다 공유하겠다. 또 모든 대한민국의 주택을 국가지정제로 하겠다.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요, 너무 소극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뭐 정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저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은 저것은 국가 반란, 역적, 그리고 내란, 외환죄, 시설 파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4.15 총선을 통해서 200석을 만들어서 문재인을 탄핵하여 반드시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된다 하는 우리 주장에 국민들이 76%가 저는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섬세한 여론조사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는 아직 당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반도 잡지 못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벌써 여론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저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발진한 지금 그 폐렴 콜레라 폐렴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국가적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보면 국가의 그 지도자, 다시 말해서 국가의 왕이나 또 아니면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로 주로 전염병이나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그리하였고 바로 왕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전염병으로 나타났고 또 다윗이 잠시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 전염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 지구촌에서 전염병 뭐 사소한 질병도 그렇겠지만은 이 질병과 징계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백성이나 그 통치자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이 콜레라 질병 현상은 어떻게 볼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100번 바뀌어도 결국 영적 원리는 같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무슨 범죄를 했을까? 또 중국의 국민들이 무슨 하늘에 대하여 죄를 졌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까요? 저는 정치적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15억 되는 그 영혼들을 독재로 권력을 붙잡고 인간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저 러시아는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중국 아시아 전체 인구의 전체 인구 40억인데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중화권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들을 붙잡고 저렇게 못 살게 하고 특별히 또 북한을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고 저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저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처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아직도 중국을 줄줄 빨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전 세계는 다 중국인들 그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다 점검하고 이미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벌써 다 구분해서 비행기를 태우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방비로 중국 사람들이 한 달에 무슨 100만 명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중국이 겁나가지고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하나도 손도 못 쓰고 북한한테 쩔쩔매지요. 중국한테 쩔쩔매지요. 이게 도대체 대통령입니까? 저 문재인이가. 응?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그걸 지금 단속하려고 지금 나오는데 질병이 전염병이 확산됨으로 광화문 집회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런 질병이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는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질병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는 대책이란 것을 왜 모르냐요. 왜.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총선을 연기하겠다. 그런 머리나 굴리고 앉았고요. 그런다고 여러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생각 자체가 오직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결코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 지지로 돌풍으로 일어난 이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김정은의 저 목을 치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인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이 고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4.15 총선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문재인은 싫어해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들어가려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골 때린단 말이야. 이게 하는 일들이 뭐 다 보면 황교안 대표님도 거기에 공천위원장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죠. 실제로는 황교안 대표님이 자유한국당에서 실권을 잃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젊은이들이 자유한국당에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중도층으로 남아가지고 여론조사에 보면 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쫙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도 동시에 빠졌습니다. 다. 그리고 다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깃발을 드니까 이제 막 젊은이들이 이제 왕창 지금 여기 지원하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있는 힘껏 제가 도우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생겼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잊어먹지 말고 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혁명을 완수해서 광화문 집회의 원래 시작 자체가 문재인 끌어내기였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헌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 북한로 추방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언하는 그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G2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학자들의 예견을 저희들이 그대로 현실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경찰이 또 불법 모금을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제가 종로경찰서에 가서 잠시 조사를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 모금을 하는 자체가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가 모금을 했고 애국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 우리는 종교단체가 진행한 헌금 개념으로 했고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은 종교적 단체에서 헌금한 것입니다. 지구촌에 헌금한 걸 가지고 불법 모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공산화가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한기총 대표장인 저를 오라가라 불법 모금으로 뭐 고발이 들어왔다. 고발 들어온다고 다 조사합니까? 에? 저도 그러면 고발 한번 해볼까요? 저 김용민 내가 고발 계속 한번 해볼까요? 다 조사하실래요? 제가 그렇게 또 같이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저 김용민 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고발해요. 그 경찰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조사를 또 다 한대네요 또. 그럼 되겠습니까 경찰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괜히 뭐 안 가면 내가 실제로 무슨 뭐 불법 모금을 한 것 같이 또 아니면 또 무슨 공금에 대해서 내가 무슨 횡령한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조사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전라도 광주 핵심 거기에서 지금 애국대회를 최초로 대형 애국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 계시는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총 집결해 주셔서 호남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은 원래 좌파가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남의 그 모든 출발은 한민당이라고 김성수, 송진우에 의해서 생겨난, 해방 후에 생겨난 정치 집단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민당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게 우파당입니다. 원래 내려오다가 열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마치 종북과 비슷한 이런 정당으로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호남은 누구를 따라가냐? 김성수, 송진우를 따라가야 됩니다. 원래의 조상. 저는 그것을 호남에 가서 제가 강조하고 호남 모든 그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통하여 호남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호남이 왜 자꾸 전국으로부터 좌파 무슨 뭐 빨갱이 무슨 뭐 왜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해방 후에는 원래 빨갱이들은 경상도에 다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이재복, 남로당의 오인방, 박헌영, 이주학, 김상용, 홍민표, 그 다음에 이재복 아닙니까? 다섯 번째. 그게 전부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평양신학교 38기. 그리고 김문수 대표님의 고향인 바로 영천. 그 전부 다 거의 빨갱이 구덩이입니다. 거기가 다 옛날에. 그래서 그 통역단 사건으로 그 사형을 받은 김문수 지사님 바로 선배, 신영복 함께 같이 구속되었던 그 김종태 이 사람들 다 처형됐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영천 그쪽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은 원래가 좌파가 아니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남의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좌파 아니에요. 빨갱이는 더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철저한 우파예요. 우파. 그런데 어떻게 정치가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마당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호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호남의 자존심을 찾아야 됩니다. 송진우, 김성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설립자. 그렇게 하면은 호남이 앞으로 자유통일되는데 크게 앞장서는 주도 세력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이번 주 한 주일도 우리가 한 손에는 우리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붙잡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 없어 아버지 은혜로 죽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왜 소리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려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야 이제는 아버지 저를 아버지
아버지!